근데 아마 교육과정상 2차식으로밖에 안 다루긴 할 거야. 음. 근데 뭐 원리를 익히고 나면 뭐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자, 얘들아 1번 한번 같이 보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지수도 많고 차수도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막 그냥 막 하다가 보면 무조건 실수 나오고 공통인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돼. 이렇게 좀 복잡하고 항이 많고 차수가 높은 애들은. 그래서 원칙이 뭐냐? 문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있을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편해. 그럼 얘들아, 지금 문자는 몇 종류 있어? 1번에? 그죠? 세 종류야. X, Y, Z. 그 다음에 최고 차수는 몇 차야? 3차지. 그럼 각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지금 X의 최고 차수는 몇 차야? 그죠? Y는? Z는? 그래서 Z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이득이 되는 거야. 왜냐면 Z에 대한 2차식으로 해석을 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시기 Z제곱, 모시기 Z, 상수 이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놓고 보자.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집중 잘해야 돼. 선생님 너무 쉬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너네 이렇게 뭐 안 한다고. 나중에 문제 풀 때 막 지들끼리 필 받아가지고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런 거 보면서 막 하고 있거든? 아, 근데 그래도 풀리기는 해. 풀리지. 근데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풀이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간에 그냥 모든 방법,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 뭐 속도를 비교하면 뭐 여기서 인수분해 공식 각각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근데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어떠한 문제든 간에 다 풀리는 방법이라 처음에 이런 걸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고 가야 돼. 그래서 Z제곱이 차수가 제일 낮으니까 Z제곱 애들부터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Y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Z가 하나 달린 녀석을 볼래?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Z가 없는 녀석은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 순간에서 생각을 해봐. 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랑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다 X 마이너스 Y를 인수로 갖고 있는 녀석들인 거 혹시 보이니? 그래서 이 녀석들부터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X 마이너스 Y에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Y에 뒤에 거 뭐야 시연아? 땡. 공식 잘 외워라이.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공식 안 외우면 꽝이야. 공식 외워. 그 다음에 여기서 차분히 X 마이너스 Y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앞에 거는 Z제곱만 남게 되겠고 뒤에 거는 X 플러스 Y의 Z가 남게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은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살펴보는 거야. 어때 보여? 어때 보이니 얘들아? Z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어. 끝! 자신 있게 얘기해 소신껏. 넌 그거 아래 보지 말고. 왜 흘겨? 너 흘겨 보지 마라. 소신껏 본인 소신껏 이게 끝? 보지 말라고. 어떨 것 같아? 소신껏 해봐. 이 대놓고 보내 그냥. 야 보지 말라고. 여기 생각을 해야죠. 끝인지 아닌지. 여기서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처럼 여기서 얘도 Z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여기서 한번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어떨 것 같아?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떡해? 혹시 색깔이 좀 다르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냐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생각 어때? 자유롭게 얘기를 해봐. 안 돼. 그래? 저게 저렇게 안 돼. 잠깐만. 저 파란 색깔 저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파랑 말고 저 파랑이라고? 위에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야. 그치? 끝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를 고민을 해보란 얘기를 해본 거였어 너네에게.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지금 그치? 그럼 여기에서 끝낼 수 있냐? 더 갈 수 있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 더 갈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빼빼 그 y 플러스 yz 플러스 x제곱. 이거는 이거를 봐야 되기는 해. 여기서 얘 자체에서 보면 잘 안 보일 거야. 근데 여기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 그 우리 인수분해 공식 외웠던 거 나오는 거 보여? 이 친구가 이제 좀 눈치껏 이제 좀 아래를 좀 본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가 첫 번째 고민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봐봐. 우리가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인수분해 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떠나서 너네가 이 모양만 봤을 때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 조금 힘들지.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Z에 대한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그냥 X에 대한 2차식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처럼 이 녀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근데 식 조작을 하면 또 보일 수는 있어. 이게 X 플러스 Y가 나오게끔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면 여기서 얘를 살짝쿵 한번 전개를 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X제곱, Y제곱, Z제곱이 다 있잖아. 그러면 너네가 이 세 수의 제곱의 합이 들어간 공식을 한번 떠올리는 거야. 인수분해 공식 중에. 그랬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에 관련된 공식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할 거거든?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한 차례 정리를 더 해주면 더 깔끔하게 나와. 답지가 혹시 그렇게 나와 있니? 정리된 걸로? 그냥 나와 있는 경우에도 있을 거야. 얘는 지금 그냥 풀어놨네. 근데 봐봐. 쌤이 방금 그 얘기를 왜 꺼낸 거냐면 전개하면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당연히. 근데 너네가 이거에 대한 공식을 알잖아. 그 공식 하나 있는 거 알아? 곱셈 공식? 근데 봐봐. 이거를 보고 그 곱셈 공식을 쓸 필요가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공식을 썼을 때 걔는 공식이 2분의 1에 x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z의 제곱 z 더하기 x의 제곱에 막 중괄호 막 이렇게 있었던 공식 하나 있잖아. 근데 그게 결국에는 너네가 인수분해를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전개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건 맞아. 근데 그 녀석식도 결국에는 제곱 길이의 합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 인수분해라며요. 맞아요. 근데 그 공식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변형 공식 느낌인 거지. 아예 전개, 묶기 이런 딱 정확하게 대립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 식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볼까에 대한 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 시연이가 이걸 얘기한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썼다고 얘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한 걸까? 인수분해가 아니에요.
그냥 식을 이쁘게 바꾼 거지 인수분해가 된 건 아니야. 인수분해라는 거는 공통된 부분을 뽑아내고 곱골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그냥 얘는 지금 그냥 이쁜 애들끼리 묶은 다음에 그냥 제곱끼리의 합으로만 또 새롭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한 게 아니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해설지처럼 혹은 그냥 나처럼 이렇게 정답을 써도 학교에서는 정답으로 당연히 인정을 해줍니다. 굳이 해설지처럼 이쁘게 정리를 안 해도 되고 여기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변하지 않지. 그치? Z에 대한 2차식이었는데 이게 두 1차식의 곱골로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얘는 그냥 이 자체로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었다고 너네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막 머릿속에 곱셈 공식들이 막 많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얘를 떠올릴 수 있어. 아, 그거는 좋은 학생이죠. 잘 떠올렸으니까.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 그냥 변형 공식 느낌으로 적용을 했을 뿐이지 인수분해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을 이렇게 마무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너네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인수분해가 끝났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확신은 어떻게 갔냐? 이렇게 두 1차식의 모양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된 거야. 2차만으로도. 근데 그 확신은 어떻게 생기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 생겨요. 얘가 막 감각적으로 이렇게 안 되네. 예를 들어 너네가 이런 느낌이야. 마치 이거 봐봐.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안 돼요. 하려면 해?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할 수 있어. 근이 허근이니까. 그리고 봐봐. 뭐 나중에 알려줄게 그건. 그 다음에 얘는 원칙적으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무리수가 두 개의 근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나타낼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관용적으로 정수의 곱으로 이쁘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이 녀석은 그냥 인수분해를 안 시키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이 녀석도 굳이 무리를 해서 인수분해를 안 하고 저기에서 그냥 냅두는 거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자, 정리를 해둘게. 우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런 식으로 좀 야무지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뭐 허근, 아까 적었던 허근 또는 지금 이렇게 무리수 이런 근을 가질 때는 인수분해를 하면 저 선생님도 싫어할 수 있어. 학교 쌤이 채점하는데 얘는 뭐 이거를 인수분해해놨어. 근데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식이 나왔는데 두 1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쌤들도 계시거든. 그러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드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2 빼기 2를 해. 그럼 이 녀석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에요. 어거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니까? 합차 공식으로. x 플러스 2는 그대로 써주고 뒤에 플러스 루트 2 한번 마이너스 루트 2 한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어. 하라면 해야 되고 이렇게 내는 학교들도 있어. 이건 진짜 학교 바이 학교거든? 쌤 때도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인수분해하라는 쌤이 있었어. 그러니까 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무리수 근이 나올 때는 인수분해를 안 하니까 그냥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대다수의 해설지에는 여기서 멈추고 있어요. 근데 출제자가 1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훈련은 내신 때 하면 되니까 지금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고만 넘어가면 돼. 저번 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너네가 안 까먹었으면 좋겠어. 인수분해를 어거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고1 때 배우는 거야. 중3 때는 무조건 여기서 멈추죠. 대체로.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키워질 때까지 인수분해를 열심히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1번 넘어갈게요.
얘들아 2번 같은 경우 얘는 좀 그나마 낫다. 그죠? 얘들아 이거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세 덩어리로 볼 때 공통인수가 없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죠. 선생님 있는데요. 뭐 여기 뭐 B로 묶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그렇게 묶고 나면 이 뒤에랑 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정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싹 다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 지금 문자 종류 세 종류에 그 다음에 최고 차수는 2차잖아? 그치? 정확히 얘기하면 3차인데 한 문자에 대해서만 보면 최고 차수가 2차가 나오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A 세제곱 이런 거 없잖아. A, B, A제곱 B 이런 거는 3차다 얘들아. 원칙적으로 3차인데 한 문자에서만 보면 다들 최고가 2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얘도 좀 귀찮지만 우리가 전개를 다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야.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AC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너네가 좋아하는 문자 하나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대체로 다들 A를 선호하니까 A제곱에 A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쓰는 거야. A제곱이 들어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서는 A제곱을 제외한 나머지가 A제곱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A가 들어있는 녀석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자 여기 뒤에도 우리가 그냥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하지 말고 BC로 묶은 다음에 한번 써볼래? BC로 묶고 나면 공통인수로 묶은 거야 B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또 나오겠지. 그럼 얘들아 저기 A의 개수가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 앞에도 B-C 여기도 B-C가 있으니까 내가 얘를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로 한번 빼내고 나면 이렇게 써주면 참 좋지 않을까? 이거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B-C로 한번 묶어.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A에다가 더하기 BC 이런 식으로 나왔네. 자 얘들아 우리 아까 XYZ 문제랑 비교했을 때 얘는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여기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었지. 근데 얘는 어때? 딱 봐도 돼 보이지 않아? 그쵸? 얘가 B, C 여기가 A, A로 쪼갠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여주는 순간 이 녀석은 B-C에 A-B에 A-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야 얘들아. 이해되니? 응. 여기서 뭐 좀 더 이쁘게 쓰고 싶으면 뭐 A-B를 붙여 앞으로 막 보내고 막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쓰진 않아요. 응. 얘들아 내가 지금 얘도 어떻게 풀었어? 전개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지. 이게 원칙이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너네가 좀 짬바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이러잖아?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게 귀찮아집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가 다 대칭이거든? 모양을 보면 A, B 그러니까 두 문자의 곱과 차, 곱과 차, 곱과 차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여기서 뭐 그래 다른 방법이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냅다 B로 끄집어내도 정답이 나와. 안 나올 것 같이 생겼지만 나오게 되거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발상을 시키기가 싫기 때문에 다 원칙적으로 내림차순으로 풀어주는 거야. 한번 심심한 학생은 집 가서 해보세요. 여기 B로 묶으면 여기 A제곱 마이너스 AB에다가 여기는 BC 마이너스 C제곱이거든? 그럼 여기를 또 B로 묶어.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C잖아. 근데 여기에서 합차제곱으로 또 마이너스 A 플러스 C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또 A 마이너스 C로 묶어내게 되면 요 뒤에랑 또 공통인수 생기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정답이 나올 수 있어. 쌤은 이렇게 푸는 걸 선호해요. 인수분해를 많이 해봤으니까. 내림차순 귀찮잖아. 근데 보일 거라는 확신이 들 때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는 거죠. 체계가 없고 그냥 뭔가
짬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면 이 아래 풀이는 어느 문제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풀이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인수분해를 보면서 푸는 게 당연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맞고,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인수분해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 나 좀 속도를 올리고 싶은데 할 때 계속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더 빨리 풀려요. 근데 그거는 연습만이 살 길이야. 내가 계속 공통인수를 끄집어내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그 짬바가 생겼을 때 해야지, 지금 인수분해 막 공식도 헷갈리고 막 공통인수 뽑아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하는 상태에서 방금 내가 주황색으로 쓴 풀이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안 풀리고 체계가 없고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게 풀어주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내림차순이야 얘들아. 문자 종류 많고 차수 높을 때. 그래서 3번 볼게. 자, 얘들아, 2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y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도 문자의 종류 두 종류, 최고 차수, 2차, x랑 y가 둘 다 차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원하는 문자 하나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는 거야. 음. 귀찮겠지만 이런 식으로 써두고, 자, x제곱이 붙어있는 녀석을 봤더니 하나밖에 없네. 그죠? 맞죠? 그 다음에 x인 녀석은 이렇게 두 녀석이 있네. 그러니까 y 플러스 10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은 상수항이니까 그대로 적어주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 자, 하고 나서 보니까 뒤에 상수 쪽에 y제곱에 대한 2차식이 딱 이렇게 있죠. y에 대한 2차식이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돼 보인단 말이지. 그지? 마이너스로 살짝 묶어내면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니까 얘는 y 마이너스 6에 y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에 2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배치를 하면 될 것 같냐면 2x랑 1x,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y 플러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쌤이 봤을 때는 여기가 y 플러스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의 y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여기에서 곱해졌을 때, 여기에서 곱해졌을 때 2가 2y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y 하나 사라지고 플러스 6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y 플러스 10이 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수분해는 최종적으로 2x에서 마이너스 y 플러스 6 이렇게 한번 써주고 x 더하기 y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림차순으로 바꾸는 게 깡패야. 아주 좋은 방법이야.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아요? 있죠.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얘는 좀 뭔가 피지컬로 풀긴 좀 빡세 보여. 얘 같은 경우에도 막 공통인수로 묶어내고 하려면 또 하게 할 수 있겠지. 뭐 정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쌤도 이럴 때는 좀 살기감지하고 내림차순으로 하는 편이긴 해요. 문자가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한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무조건 상수항에는 다른 문자에 대한 2차식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자일 때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습을 한번 하고 넘어가 볼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딱 머릿속에 인지하고, 자, 1번이랑 4번을 풀어봅시다. 1번, 4번. 아, 미안해. 3번, 4번 보자. 3번, 4번. x나 y에 대한 내림차순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면 조금 더 인수분해가 편하게 돼. 이 문제는 살짝 좀 다르지. 그러니까 아까 쌤이 뭐라 설명했어? 그냥 최적화가 된 방법은 아니더라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을 정리하라고 설명을 했잖아. 풀렸잖아. 풀리긴 해. 근데 이 문제는 x에 대한 내림차순 혹은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문제가 좀 더 잘 풀리는 경향이 있는 문제야.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운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았어요. 그냥 x 신나게 달렸니 그냥? 어떤 마인드로 했어? 그냥 달리고 보니까 답이 나왔지. 보통 그렇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아씨 이거 Z로 묶으면 상수항에 X제곱 Y제곱 막 다 섞인 식 나오는데 이거 너무 더러울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생길 거거든. 그때는 다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야. 그거는 미래의 너네가 잘 해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런 방법도 충분히 익히고 가야 돼. 이게 내가 해설지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 해설지는 더 편한 방법을 제시하잖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풀었을 수 있거든. 근데 쌤은 일단은 원칙에 맞게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때는 해설지도 참고해 가면서 해설지는 어떻게 풀었나 이런 것도 보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6번째 유형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라이트해지니까 괜찮을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 훨씬 쉬워. 왜? 문자의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거에 대한 감사함을 너네가 많이 느낄 거야. 지금 우리 여태 해서 문자 3종류 차수 막 높으면 3차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녀석은 그냥 X만 딸랑이 있으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저식을 인수분해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첫 번째로 떠올려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는 인수분해 공식에 이 모양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 없을걸요? 그쵸? 왜냐면 항이 4개밖에 없어. 만약에 인수분해 미안해. 4개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 4개밖에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공식은 뭐 이런 거 있잖아. 혹은 뭐 이런 거. 근데 이 모양에 들어맞지 않죠. 우리가 3차 아는 곱셈 공식으로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푸냐면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할 때 여기가 0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0이 나오도록 하는 인수를 갖고 있겠지. 그래서 지금 이 단원이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인 거야. 인수정리가 뭐였어? 나머지 정리 배울 때 배웠었지. 숫자 하나 대입했을 때 0 나오는 거. 나누어 떨어졌을 때 그게 인수정리라고 배웠었거든? 개념 시간 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0이 나올지 한번 재빠르게 보아. 1 대입해보고. 안 돼. 그죠? 2를 한번 대입해봐. 되네요. 보이시나요? 2 대입하면 되지 않아? 8-16 플러스 2 플러스 6이니까 16 빼기 16골로 정리가 되는 거 보여? 그래서 얘는 x-2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x-2를 인수로 갖고 있었겠지. 그 다음에 뒤에 2차식이 있을 텐데 자 얘들아 이 순간 때문에 쌤이 조립제법보다 내가 그 빠르게 못 구하는 방법이 있었잖아. 그거를 좀 강조를 해왔던 거야. 여기서 물론 조립제법 써도 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적어도 되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거 아니야. 얘로 나눴을 때 이 녀석이 나누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만 잘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빠르게 보이는 거지. x-세제곱 나오려면 여기 x제곱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6 나오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 곱해져야겠지. 그러니까 재빠르게 여기가 x제곱이랑 마이너스 3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운데 것만 고려를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오려면 이거 2개 곱해서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주려면 뒤쪽에 마이너스 2x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3초 안에 될 거야. 숙달이 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설명하느라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럼 이제 뒤에 녀석도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랑 얘 곱한 걸로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는 문제야. 방금 우리 풀었던 문제보다 훨씬 낫지?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얘들아, 2번에다가 뭐 대입하면 0 나올 것 같아? 한번 고민해 볼래? 일단 1 대입해 보니까 안 되죠. 이 정도 대입할 용기가 있을까? 2 대입하면 앞에 3 곱하기 8에 24지. 그 다음 뒤에 빼기 5 곱하기 4니까 20이야. 그럼 앞에 플러스 4가 남는단 말이야. 아, 안 되네. 부족하네. 그럼 또 뭐 없을까? 3. 3 대입하면 너무 마이너스가 커져. 그지? 잠깐만. 아닌가? 81에 45에 뭔가 될 수도 있겠는데? 3 한번 대입해봐. 그럼 여기가 81에 45에 마이너스. 근데 여기가 너무 커진다. 그치? 여기가 저 마이너스 34라는 숫자가 상당히 폭력적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막 더 이상 막 4, 5 이런 거 대입하기엔 사실 너무 부담스럽고.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한 번에 0이 되는 숫자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잘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식을 배웠었던 거야. 이거 지금 보면 공식이 여기 그 상수항으로 나눴을 때 여기 있죠? 설명 쪽 볼게. 우리 저거 기억나니? 그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이걸로 좀 찾게끔 문제를 유도한 거야. 너네가 이게 보통 대입할 때 양수를 막 대입을 할 거 아니야. 그치?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할 텐데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 마이너스 34가 너무 힘이 세서 그래. 그래서 사실 너네가 대입할 때도 얘는 음수를 먼저 대입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수를 대입하면 잘 봐봐. 이게 진짜 식의 구조인데 이 마이너스 쪽으로 강했던 녀석이 플러스로 강해지겠지. 음수를 대입하면 x에다가. 보여요? 보여? 그 다음에 뒤에는 좀 든든하게 24가 버텨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앞에 녀석 봐봐. 이 x제곱에는 양수를 넣던 음수를 넣던 앞에 마이너스 5 때문에 어차피 음수야. 그치? 그리고 앞에 x세제곱은 양수를 넣으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x에다가 음수를 넣게 되면 이 앞에 두 녀석만 음수고 이 뒤에 두 녀석은 양수잖아. 괜찮아? 이런 게 좀 보이면 좋아. 근데 내가 지금 양수를 갖다 넣게 되면 있잖아. 얘랑 얘만 양수지. 그지? 물론 세제곱이 이제 후반에 가면 강력해지지만 우리가 보통 대입하는 정수는 1부터 3까지 정도란 말이야. 진짜 용기 내면 4까지인데 4까지 대입을 해도 못 이겨 얘네 둘을. 그래서 양수를 대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당연히 지금 부족하니까 지금부터 좀 연습을 해야 돼.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지금 여기 마이너스 34x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너무 강력하니까 양수를 대입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음수를 대입해서 얘를 양수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고를 계속 키워야 돼. 이런 게 없으면 인수분해를 정말 기계적으로밖에 안 할 거거든? 그럼 조금 힘들어. 그래서 쌤은 음수를 대입해 보기로 결정을 하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는 터무니도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 어떻게 이길 거야? 얘도 못 이겨 지금. 그러니까 이건 계산을 해봤자고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서 마이너스 8 나오잖아? 앞에 두 개 더하면? 근데 여기서 24도 못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4가 나오니까 얘랑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20인데 여기가 플러스 68이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81에
마이너스 45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는 플러스 102에 플러스 24 이렇게 나오지 않아? 마이너스 126 더하기 126으로 딱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출제 의도가 음수로 이렇게 달릴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성립을 했으니까 얘가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x 플러스 3으로 문제에 주어진 3차 다항식을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라는 거니까 우리가 몫을 구해주기만 하면 되고 얘는 3x제곱에 플러스 8 바로 쓰고 여기서 9x제곱 나오는데 마이너스 5x제곱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4x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베스트야. 천천히. 일단 3x제곱이랑 8 갖다 적은 거는 여기 3x 세제곱이랑 24를 보고 갖다 적은 거야.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이너스 5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9x제곱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4x제곱이 나와줘야 우리가 마이너스 5x제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그럼 이제 이 녀석만 인수분해를 하면 끝나네? 그죠? 3x, x, 4, 2,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면 돼. 얘들아 그래서 4까지 용기 냈으면 x-4라는 인수를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쌤이 용기를 내서 주로 4까지는 해. 근데 좀 빡세잖아. 여기다가 4 대입하고 싶니? 그치? 상식적으로 좀 잘 안 하고 싶거든? 그래서 대입을 해보기 전에 쌤이 아까 막 양수, 음수 막 누가 더 힘이 세네, 약하네 막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런 거 따지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양수로 1, 2, 3까지 달릴 거냐? 음수로 마삼으로 달릴 거냐를 결정 지을 때 그리고 이건 좀 최악이야. 그냥 정말 줏대 없이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하고 나 이건 제일 별로라고 보거든. 답을 제일 늦게 구하는 방법이야 그게. 쉬운 문제 풀 때는 뭐 잘 들어먹힐 수 있겠지만 지금 얘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필수 문제잖아. 필수 문제에서도 잘 들어먹지가 않아요. 그런 방법은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을 내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4에 3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 누가 3분의 2 같은 거 대입해 보겠니? 그쵸? 그거는 그냥 미친 사람이야. 그럴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야. 봐봐. 해설은 그 과정을 소개를 안 해줘. 그냥 냅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 되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x 플러스 3 인수 가져.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해줄 거 아니야, 해설지는. 그러니까 너네가 이게 방향성을 잘 잡고 뭐부터 대입할지, 양수를 대입할지 음수를 대입할지 결정하는 거는 이제 피나는 연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 힘내시고. 자, 볼게. 7번. 자,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치환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치환을 하는 기준은 뭐냐면 제일 차수가 높은 숫자에다가 그냥 x를 때려 박는 거야. 얘도 가끔 좀 이상한 친구 중에 2025를 x로 치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물론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너무 풀이 과정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쌤은 x를 2026이라고 치환을 하고 분모랑 분자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쓸 때도 잘 써야 돼. 지금 분모 쓸 때 막 이거 이렇게 멋대로 봐가지고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것도 조심해. 얘부터 먼저 쓴 다음에 뒤에 플러스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런 식으로 적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1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됐죠? 응? 잠깐만 나 완전 잘못 적었네. 미안해. 불러봐. 응?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까먹으면 안 돼. 자, 얘들아, 이렇게 바라봐. 항상 뒤에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여기가 둘 다 플러스여야 될 거잖아. 그치? 맞지?
둘 다 음수 이런 공식은 없었어. 근데 봐봐. 양수를 두 개 썼으니까 가운데 하나 정도는 음수 주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외워. 그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1 대입하면 성립을 하니까 일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공식은 얘들아 이런 식으로 좀 봐놓으면 좋은 게 구조를 플러스가 두 개 나오고 마이너스가 하나 나와. 이거 두 개 다. 보여? 계속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쌤이 외우는 뭐 쌤이야 뭐 문제를 푼 지 너무 오래됐고 그냥 구구단처럼 당연히 나오는 사람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든 간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든 간에 음수는 하나 나오고 양수는 두 개 나와. 음수는 하나 나오고 양수는 두 개 나와. 외워. 알겠지? 응.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얘들아 분모 저거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약분을 해주면 정답이 x 플러스 1이니까 2027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2번. 자 얘들아 얘도 식을 잘 세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뭘로 치환하고 싶어? 그래요. 좋아요. 이 넷 중에 하나로 아무거나 치환해도 정답은 다 나와. 근데 우리가 음수보단 양수가 좋아. 그러니까 50을 x로 치환하게 되면 얘네가 다 x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으로 나오니까 음수가 안 나와서 좋아요. 이런 마인드로 풀 수 있는 거지. 나도 음수가 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야. 그럼 봐봐. 쌤이 공통부분 묶어내는 문제 풀 때 이거 막 합독 같은 것끼리 묶어가지고 하면 좋다고 그랬었지? 이 앞에 x를 x 플러스 0으로 받아볼래?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또 6이고 2 더하기 4는 또 6이니까 아, 얘 따로 일단 묶어주고 플러스 16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해보면 앞에 녀석은 이렇게 나오고 뒤에 녀석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x제곱 플러스 6x를 y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지금 이 녀석의 식은 y에 y 플러스 8에 플러스 16의 루트니까 어머! 완전 제곱식이네요. 그래서 y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절대값 y 플러스 4로 나오게 되는데 x제곱 더하기 6x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y 플러스 4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 값을 구하려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대입하세요. 50 대입해가지고 풀면 돼. 그러면 정답이 나오겠죠? 답은 구해주세요. x에다가 50 대입해서 계산하면 2500 더하기 300에 플러스 4니까 200 이렇게 나오나? 2804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고요. 여기서부터는 다 괜찮아. 우리가 아까 그 5번 문제, 6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을 거거든. 5번 문제가 까다로웠을 거라서 그 부분을 쌤이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 이제 이 뒷부분은 그냥 좀 할만하니까 그냥 쭉쭉쭉 나가는 거야. 자 얘들아 봅시다. 이거 뭔가 우리 곱셈 공식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봤던 모양 같아. 그치? 차랑 차를 줬어. 그럼 분명히 얘네 둘을 빼가지고 또 하나의 차 값을 구한 다음에 이 뒤에 거 막 계산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기억나니? 얘를
좀 유심히 보면 우리가 a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이야.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그럼 봐봐. a제곱이 들어있는 녀석끼리 보면 요 녀석, 요 녀석.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렇게 잘 써. 여기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a 붙은 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뭔가 합차 공식 냄새나. 그 다음에 여기에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니까 이렇게 묶으면 c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죠? 자, 얘들아 봐봐. 여기도 c마비 있고 여기도 c마비야. 근데 여기는 b마 c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주면 좀 더 편해. 그럼 여기는 b 플 c에 c마 b가 나올 거야. 이거 이해되니? 이 녀석이 b 플러스 c에 b 마이너스 c의 곱인데 마이너스 뽑아내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 거야. 그렇게 되면 아 선생님 마이너스 b 플러스 c로 묶어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a에다가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너무 보이지. bc 쓰고 마마 붙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에마 b, 에마 c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만 잘 대입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a-b는 5였고요. b-c가 마이너스 2니까 c마 b는 2일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저 두 식을 더하게 되면 a-c가 나오기 때문에 이 녀석 두 개를 더하면 mc가 3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네요. 정답 30입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곱셈 공식 문제 풀 때 많이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 그치? 차이값 줬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차랑도 연관이 있겠구나. 아, 그렇구나 하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마지막일 거야, 인수분해. 이 문제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힘냅시다. 자, 얘들아. 책을 왜 덮어? 책표. 자, 잘 봐. 삼각형의 세 변액의 길이에 대한 식이 3차식으로 나와 있어. 이럴 때 문자도 세 종류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일단 정리를 하는 게 쌤이 정배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차수 제일 낮은 거 무슨 문자야? 그죠? C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그 다음에 C 제곱이 들어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C가 붙어있는 녀석이 없네. 없어요. 띠용 이러면서 풀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에 또 저거 쓸 때 마이너스 AB로 묶어주게 되면 잠깐만 플러스 AB로 묶어주게 되면 A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보이니? 여기서 공통인수가 AB이기 때문에 AB로 묶어내면 여기서 A 하나 살고 여기서 마이너스 B가 살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 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저 뒤에 파란색으로 쓴 녀석들은 C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무조건 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인수로 갖겠다. 조금 더 이쁘게 쓰면 A 플러스 B를 인수로 갖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에 접근을 해주셔야 돼. 자, 일단 할 수 있는 거. 이 파란 색깔을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보면 A-B에 시연아 이거 아까 쌤 뭐라 그랬어 이거? 뒤에 뭐야? 이씨 아까 이거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하나 여기 마이너스 나왔으면 여기 플러스지. 근데 다음에 너만 시험 볼 거야. 맞불불.
맞불불 뿔맞불 이렇게야 외워야 돼.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녀석이 a-b로 묶이게 되면서 여기가 a제곱 더하기 ab 플러스 b제곱에 플러스 ab가 되겠지. 납득돼요? 납득돼? 얘들아 이거 봐봐. 너무 식이 이뻐요. 정리하면 이렇게니까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인 거 보이니? 그러니까 인수가 생겼네. a 플러스 b가.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어내는 순간 잘 봐.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들어간다. 앞에 마이너스까지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mab, 애플b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무슨 삼각형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잖아. 이거 는 0을 만족하는 게. 그죠? 그럼 봐봐. A랑 B는 다 양수잖아. 왜냐면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요 안에 중괄호가 0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을 0으로 두고 풀어야 되는데 얘를 한번 전개해 볼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러면 마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이 돼야 되니까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혹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뒤에는 사실 이제 인수분해하는 게 그렇게 안 어려웠어. 7번, 8번, 9번, 6번도 그렇고. 근데 5번이 아마 너네가 처음으로 좀 고차식, 그 다음에 많은 문자를 다루어서 좀 빡셌기 때문에 쌤이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줬던 거야. 알겠죠? 다들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숙제가 많을 예정이네요, 오늘. 뭐 많아야지 뭐. 그럼요. 이게 고점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사실 공통수학 원투 이 책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신 대비만 하고 넘어가면 그냥 할만해요. 근데 너네가 이제 뭐 공수원 혹은 뭐 공수원 심화 특강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공수원을 좀 빡세게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낄 텐데 그냥 문제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것들이 많아. 고2, 고3 거보다 어려워. 고1 게. 근데 물론 선별을 해서 가르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 느낄 거야. 그냥 쌤도 이제 수능 강사잖아. 수능 강사를 하다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제 고1들을 막 가르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고1 거를 이제 쌤도 안 본 지가 오래됐다가 이제 막 모의고사 문제도 막 풀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어려움이 좀 존재합니다. 음. 내가 고3 거는 못 푸는 게 거의 없을 텐데 고1 거는 간혹 가다 있을 수도 있어. 음. 어. 그래도 애지간한 애들보다 잘 푸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고3 거는 안 틀린단 마인드가 있지만 고1 거는 틀릴 수도 있지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뭐 이런 거 빼고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 의 측면에서 볼 때는 쌤도 당연히 고1 전문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안 떠오를 수는 있지만 사실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너네를 가르칠 때 어려움은 전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 너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막 갑자기 그 고1 막 뭐 영재들 모아놓고 고1 수업을 해야 돼. 그러면 좀 빡셀 수도 있겠지. 그 막 말도 안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런 수업을 받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마인드로 생각해 너네도 뭐 어려워봤자 고1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왜냐면 고2, 고3 거는 비주얼부터가 좀 달라. 진짜 되게 폭력적이거든. 고3 킬러 문제 이런 거 보면. 어. 그러면 당연히 너네는 그게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왜 다 배운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너네가 다 배웠다고 쳐도 무조건 고3 문제가 더 어렵겠지. 근데 그냥 쌤은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만 이제 뭐 중딩 때부터 그런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수학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고 있잖아? 그거 얼마나 많이 풀었겠어. 고3 문제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이 없지만 고1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너네를 가르치게
될 때 이제 막 고1 거를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을 때 느끼는 점은 이게 고점이 너무 높아. 모의고사 문제를 봐도 특히 느끼는데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간극이 너무 많이 나. 왜 그러냐면 고2, 고3에서 내신에서 킬러 문제를 낼 때는 다 대체로 학교에서 막 프린트물 이런 거를 나눠줄 때 다 고3 문제들이야. 그래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 내신을 대비하면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좀 강하다면 이제 이 고1 내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쪽을 변형해서 내는 것보다 그냥 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서 내신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좀 모의고사 대비가 안 되는 경향이 좀 많아. 그게 문제를 추출하는 데 좀 차이라고 봐야죠. 근데 예외인 고등학교, 제가 이제 여지껏 대전 분석하면서 예외인 고등학교는 일단 충남고, 그다음에 충남여고, 대전여고, 뭐 그다음에 뭐 외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가려낼 때 그냥 다 모의고사 기출을 그냥 숫자만 변형해서 냅니다. 근데 그 모의고사 변형되는 기출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 괴정고도 그러겠지. 뭐 다 따라가겠죠. 뭐 만년고든 괴정고든 뭐 다 그렇게 될 텐데 그거는 이제 내가 아직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그쪽 학생들을 맞지 않아서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가 확정이 되면 그에 맞게 이제 내신 분석을 다 할 거거든. 그러면 그때 내가 느끼는 바를 다 얘기를 해줄게. 너네 학교 만약에 학교가 결정이 되고 이러면 내가 그냥 최소 3개년치는 다 공부를 하거든.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막 저 사람 막 고3 강사라서 막 고1 거 못 푸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왜냐면 고3 게 더 어려우니까. 웃지 좀 마. 그 장난치지 마, 너네. 그랬지.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복소수 배웠던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어. 근데 머릿속에 다 날라갔겠죠. 대체로. 그죠? 그냥 그것만 알아. 그냥 i가 뭐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할 건데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일단 이 탄생 배경부터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중학교 때 그 실수를 배웠지? 그 수체계 배울 때 제일 위에 있는 수를 실수라고 배우나? 그쵸? 그 중2 때 막 수체계 이런 거 배우지? 어. 제일 높은 게 실수고. 그다음에 그 아래 뭐 있었어? 뭐 있었어? 어? 유리수랑 무리수가 이렇게 있지 않았니? 그 다음에 이 유리수 중에 그치? 정수랑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로 나타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정수가 이제 자연수, 영,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막 나뉘고 막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지금 너네 세상에는 이 대장이 실수일 거야. 근데 얘랑 이제 허수라는 애가 이제 맞다이를 하게 됩니다.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거야. 이제 실자는 우리가 그 실체가 있는 수라고 해서 실수고 이 허수는 허상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허수라고 부르고 뭐 여기 뭐 영어도 나와 있어요. 뭐 imaginary number의 첫 글자를 따서 i라고 허수를 배우는 거야. 다들 이거 영단어 아시죠? imaginary 막 이거 막 차이점 배우는 거 막 알아? imaginative랑 막 이런 거 막 몰라? 전미사 따라서 넘어갈게요. 영어 잘해라 얘들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허수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일단 요 왼쪽 라인에 있는 숫자들은 좀 다 제곱을 하면 양수가 돼. 혹은 0이거나. 그러니까 대체로 다 양수가 되는데 수학자들이 궁금한 거야. 제곱을 했을 때도 음수가 되는 숫자는 없을까? 궁금한 거지. 이제 방구석에서 막 수학 문제 풀다가 막 맨날 그냥 자연스럽게 막 제곱하면 막 곱하기 음도 양이고 막 양 곱하기 양도 양이니까 막 근데 음수가 나올 수 없을까 고민을 해본 거지. 그래서 지들이 없으면 만들지 뭐 해가지고 만든 게 허수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근데 이거 아마 그 수학 교양서 이런 거 보면 막 나오지 않아? 고1 때 수행평가 때 그런 거 조사해서 하세요. 응. 괜찮아. 한다고요? 아니, 하라고. 센터에서 제가 해요? 너네가 보통 그 막 보고서나 이런 거를 하죠? 과목별로 다 조사를 하고. 저는 수행평가가 안 중요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랑하는 뭐 자랑이야. 시대가 달랐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허수라는 단위를 이제 배울 거다. 이 녀석은 제곱해서 자, 잘 봐. 아이디어가 뭐냐면 음수가 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i라는 녀석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기본 단위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외워두세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허수 단위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지금 다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다 풀 거야. 어렵지 않아 얘들아. 진짜 안 어렵거든? 안 어려워. 그리고 얘들아 실수랑 허수를 묶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게? 네,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제일 메인 녀석인 거야. 그래서 우리 단원명도 복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랑 허수가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복소수라는 녀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실수랑 허수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소수가 실수 더하기 허수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I라는 막 식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A를 실수부, B를 허수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쌤 때는 이게 분이 없었다? 진짜 교과서에 실수부, 허수부였어. 근데 어느 순간 분이 생겼어. 신기하죠? 자,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는 녀석은 실수랑 허수를 다 통합하는 녀석이니까 A 플러스 BI. 자, 여기가 실수고 여기가 허수야. 근데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잘해야 돼, 얘들아. 이거 내신에서 장난질 진짜 많이 하거든. 일단 A가 실수 부분인 것까지는 납득돼. 근데 여기서 BI가 허수 부분이 아니라 그냥 B가 허수 부분이야. 이거 너네 그 뭐냐 레벨 테스트 때도 나왔을걸? 이거 3번에 그 막 맞는 거 찾으라고 했을 때 막 루트 3i에서 허수부는 루트 3i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 애들 대체로 다 동글뱅이 쳤던데 시연이는 근데 루트 3이라고 했더라. 이제 기억나서 한 거야? 오,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 i의 개수가 허수 분이야. 꼭 이거를 까먹지 마. i까지 포함하면 안 되는 거야. 부분에. 내신에서 장난질 많이 치니까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가 아닌 복소수를 허수라고 부르고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를 순허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이제 편의상 어떻게 부르냐면 자, 실수 플러스 허수가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러면 그냥 얘는 허수인 거야. 그냥 성질 자체가 실수의 성질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허수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 실수랑 허수가 더해지면 허수야. 얘들아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 숫자 2는 유리수죠. 그죠? 루트 3은 무리수죠. 2 플러스 루트 3은 뭐야? 그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막 2 플러스 루트 3 보고 막 유리수일 수도 있는데 무리수일 수도 있고 막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느낌이라고 보는 거야. 실수 더하기 허수지만 우리가 이 허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허수라고 부른다. 이 정도 사실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부분이 아예 없을 때, 즉 0일 때는 우리가 BI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때는 우리가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라고 부르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용어를 잘 해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성질을 많이 배우거든. 어우 정신사나워. 어우 정신사나워. 자, 그래서 아래 복수수의 분류를 보면서 한번 다 머릿속에 체계를 정립을 해. 일단 실수 부분 A, 허수 부분 B 있고 순허수는 BI고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A 플러스 BI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야 뭐 그냥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부분이니까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왜냐하면 복소수의 성질을 배울 때 이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컸죠? 근데 잘 들어와 얘들아. 우리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0보다 작아졌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순허수를 제곱했을 때는 0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2i를 제곱해 마이너스 4, 3i를 제곱해 마이너스 9,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는 사실도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 근데 얘들아, 이런 건 안 돼. 2 플러스 i를 제곱해봐.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 것 같아? 투표 받아요. 양수파, 음수파. 아, 다 손 안 들어 이렇게 해도.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다. 맞아요. 어,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부호 판별이 안 돼, 허수는. 그래서 이 a 플러스 bi라는 녀석은 있잖아. 우리가 부등식으로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는 수입니다. 무리수랑 좀 차이점이 있지. 왜냐면 우리가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충 표현을 할 수 있잖아. 3보다 크고 4보다 작으니까. 루트 3이 1.73 이 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허수는 애당초에 수직선상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없는 수인 거야.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하지만 순허수를 제곱했을 때는 대소관계가 생겨요. 순허수만이야. 까먹지 마. 순허수만이야. 그리고 얘들아, 복소수의 상등 이런 걸 배울 텐데 우리 이거 무리수의 상등 배웠을 때랑 느낌이 똑같을 거거든. 두 복소수가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이 서로 똑같고 허수 부분이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세요. 왜 무리수 때 배웠던 거 a 플러스 뭐 뭐라 배우지? 비루트 뭐 이렇게 배우니? 비루트 모시기? 막 이렇게 배우니? 무리수에서 나 안 가르쳐 와서 모르겠어. 중3 때 그렇게 가르칠 거 아니야. 단어는 다 알아요. a 플러스 비루트 c 막 이렇게 나오나? 그치? 그럼 여기는 뭐 문자가 3개씩 나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쨌든 요 유리부랑 요 무리부랑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처럼 우리가 이 허수 쪽도 마찬가지로 실수 부분끼리 서로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서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기만 하면 돼.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싫어하는 거, 그리고 내신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제일 어렵게 나온 부분이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켤레복소수. 이거에 대한 성질을 다 알아야 돼. 우리 켤레복소, 켤레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올 거거든. 너네가 이제 고1에서 2차 방정식 배울 때도 뭐 켤레근 막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야. 그치? 우리가 신발 한 켤레, 두 켤레 할 때 단위, 그 켤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을 이루는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부르는데, 의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i가 있으면 a 마이너스 bi, 이게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입니다.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넣어놔야 얘들아. 켤레복소수 관계이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잘 봐. 우리가 복소수는 보통 우리가 z로 표현을 하거든요. z가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마이너스 bi라는 녀석을 좀 이쁘게 나타내고 싶을 때 z 바로 씁니다. 뭔가 어디선가 한 번씩 들어봤죠? 위에다가 바 쓰면 부호 바뀌는 거. 무리수 할 때도 배우나? 켤레 무리근 할 때 혹시 바 표현을 안 배우지 않아 그때는? 안 배울걸? 왜 배운 척해? 2 플러스 루트 3 바. 수학적으로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근데 이거 안 배우잖아. 배운 척하죠. 아 그래? 학교에서 배웠으면 인정. 효선쌤한테 배워도 인정. 켤레수.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가르쳤어? 그치, 그건 켤레 관계. 우리가 이제 켤레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위에다가 바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7살 된 기념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너무 중요해. 왜 그러냐면 한 여기까지 푼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주구장창 저 켤레 표현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좀 봐봐. 이런 거 봐봐. 좀 비주얼 폭력적이잖아. 그치? 이런 거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안 어려워요, 근데.
그냥 얘들아 그거 있잖아. 딱 겉으로 봤을 때 좀 그래. 좀 첫인상이 좀 그랬어. 너네 이제 학교 가면 그러겠지. 고등학교 딱 입학했는데 아 좀 막 싸한 친구가 있어. 근데 뭐 관상은 사이언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닌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복소수는 겉으로만 보기에 좀 폭력적인 친구야. 실제로는 귀여워요. 음. 자 얘들아 봐보자. 다음 중 옳은 거 고르래. 우리 복소수의 정의를 배울 때 첫 번째 복소수는 대소관계가 없다 그랬어. 그지? 제곱하면 대소관계가 순허수일 경우엔 생길 수 있지만 그냥 허수 자체에서는 그냥 대소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번이랑 3번 같은 거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당연히 3i보다 6i가 큰 거 아니에요? i로 약분하면 3은 6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때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실수로 나눌 때나 실수로 곱할 때야. 너네가 교과서를 펴보면 그럴 거야. 그러니까 허수에서는 그냥 애당초에 그 막 여기에서 나눴을 때 부등호 이런 거는 아예 정의가 안 되어 있어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땡이야. 허수의 사칙 연산은 가능하거든? 근데 대수관계에 따지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니까 1번이랑 3번은 나가리입니다. 그럼 이제 루트 9는 복소수일까? 네. 선생님 무리수인데요? 무리수는 복소수 안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맞아요. 헐. 근데 봐봐 얘들아. 자, 나 몰랐다 쳐. 나 몰라. 살짝 이거 세모? 4번 먼저 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는 i 또는 마이너스 i가 있어요. 그래서 아닌 거야. 이거 이해돼? 마이너스 i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에 i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i의 제곱으로 쪼개서 생각을 하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두 근은요. 뿔마 i가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자 얘들아 이런 거 배워야 돼. 우리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이 왜 2차 방정식이야? 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방정식은 근을 구하는 식인 거잖아. 그치? 근이 존재하는 식이야. 근데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두 개란 소리야. 근데 너네가 배울 때는 그냥 실근 두 개 혹은 중근 이것만 배웠을 거 아니야. 그 막 중3 때 2차 방정식 배우면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근데 효선쌤이 그렇게 안 가르치지 않았어? 그냥 실근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안 했어?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허근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넣어놔. 이게 뒤쪽에 나올 2차 방정식이랑 연관이 되는 이야기인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면 무조건 근이 두 개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수 체계에서만 숫자를 생각하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2차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 그럼 이렇게지. 2차 함수가 x축이랑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근을 가진대. 이렇게 생겼잖아. 자, 이게 판별식 0보다 클 때, 얘 판별식 0일 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3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배운 다음에 이 녀석이 x축 위에 떠 있어서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야. 그치? 기억나지 다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 봐봐. 지금 좌표 평면은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만 다루거든? 허수는 교점으로 표현이 되질 않아. 근데 봐봐. 이 2차 함수랑 x축이랑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실근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체계에서 수는 실수랑 허수로 나뉜다고 배웠지? 그러니까 실근이 없으면 허수가 두 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4번은 틀리죠? 2차 방정식 풀었는데 근 하나밖에 없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중근도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그래서 땡.
그리고 3-i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실수 부분은 3이 맞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이 허수 부분이 돼서 5번도 틀리기 때문에 정답을 너네가 아리까리 했던 2번으로 가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게 지금 헷갈릴 거야. 왜 그러냐면 집합을 안 배워서 그래. 되게 교육과정에 문제가 많거든. 내가 너네 앞에서 뭐 교육과정을 뭐 한탄하는 건 아닌데 지금 집합이 공통수학 2에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냐면 그냥 얼마 안 됐어. 집합은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배우는 단원이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낼 때 막 포함 관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너네가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 지금 2차 방정식을 풀면 x가 뿔마 i까지 나온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뿔마 i 2단데 x는 i는 왜 틀리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 막 보통 이거를 해설할 때 이제는 이렇게밖에 못해. x가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틀리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선생님 근데 이 x가 i인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 버린다고. 음.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집합의 포함 관계 때문에. 정말 유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명제인 거 아니에요, 얘들아? 모이면 모이다야. 그래서 명제 구조야. 근데 명제를 안 배우고 이런 문제를 푸니까 애들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거는 교육 과정의 문제라고 봐. 이게 한마디로 이런 거거든. x가 뿔마 i면 x는 i냐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뿔마 i인데 그게 왜 i만 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집합적으로 보면 얘이면 얘는 맞는데 얘이면 얘는 틀려. 근데 이런 거는 선행을 안 하면 몰라. 그래서 아쉬워. 선행을 내가 봤을 때 집합 명제는 잘 알고 있어야 공통수학 1에서도 학교에서 막 말장난치는 문제를 좀 잘 맞추고 올 수 있는데 이게 교육과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집합 명제가 그 공통수학 2 심지어 중간 부분이야. 내가 지금 고1 내신 대비할 때 집합은 고2 2학기 중간고사인데 명제는 2학기 기말고사거든. 근데 그러니까 개판이야 이게. 그러니까 집합 명제는 무조건 앞에서 배운 다음에 이제 방정식이든 뭐 부등식이든 다 집합의 해의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한데 그냥 교육과정상 그렇게 설명을 못해. 이게 너무 슬픕니다. 고1을 내가 너네를 이제 처음 가르칠 때 쌤도 이제 어떻게 개념을 알려줘야 너네가 잘 이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봤거든? 교육과정이 일단 첫 번째 쌤 때랑 너무 순서가 달라. 그리고 최근 3년 전까지랑도 순서가 달라. 내가 마지막으로 고1을 그 책을 어쨌든 본 게 한 2, 3년 전이거든? 근데 그때랑 책이 달라. 순서가. 이것부터 문제야. 갑자기 집합 명제가 뒤로 빠져버려서 이런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너네가 풀지를 못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는 쌤이 내신 때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거를 접근을 할 때 따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집합 명제를 내가 가르치진 않겠지만 이런 킬러 문제 풀 때 필요한 집합 명제 이론은 꼭 필요하거든. 이게 지금도 4번이 잘 이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모이면 모이다인데 그리고 이런 구조가 되게 많이 나와. 특히 복소수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암기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다. 유감. 음. 이거는 교육 과정상의 유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이것도 그렇잖아. 너네 이거 봤을 때 와닿지 않잖아. 그러니까 무리수인데 왜 복소수라 그래? 이렇게 되지. 어. 그럴걸? 아마 문제 풀 때 많이 그럴 거야,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복소수 안에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리수는 복소수이다. 이렇게 명제가 성립이 돼. 작은 쪽이 앞에 있으면 작은 쪽이 앞에 있고 뒤에가 큰 녀석이면 명제가 성립하거든. 그래서 무리수는 복소수이다가 성립하는 거야. 근데 복소수는 무리수이다 하면 틀리는 거야.
선생님 복소수 안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애들이 명제 체계를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좀 교육 과정의 좀 오류입니다. 슬픈 이야기야. 얘도 만약에 4번도 x 이퀄 i이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오면 맞는 명제가 돼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맞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못하니까 답답하다. 근데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래도 당연히 명제 단어는 모르고 안 배워봤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좀 하는 습관을 들여놔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쌤이 왜 강조를 하냐면 이런 유형들이 겁나게 많이 나와요. 어디서? 복소수에서.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너네 중2 때 수체계 배울 때도 막 이런 걸로 막 장난질 많이 치지 않았니? 그치? 기억해보면 아마 그럴걸? 그리고 무리수 배울 때도 장난질을 몇 번 쳤을 거야. 그럴 때는 이제 확실히 집합명제 쪽 선행을 잘 하고 온 애들이 저런 문제 풀 때 조금 유리한 면은 있지. 집합의 포함관계랑 명제 관계를 아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설령 여기서 공수2를 선행을 한 친구가 있다고 해도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을 안 하기 때문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야. 저 문제가 지금 이 지문들이 명제인 걸로 안 보일 거란 말인 거지. 그게 정상이야. 선행할 때 그런 거를 강조를 안 하니까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왜 안 하게?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데 5분 들었거든요. 5분 동안 진도를 못 나가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시계 왜 봐? 근데 저는 소신껏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면 어떡해. 나만 알고 너네 모르고 이러면 좀 슬프죠? 선행을 한번 할 때 진짜 잘 해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고 수학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자, 복소수의 분류. 다음 중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고르래. 그러면 우리가 허수는 a 플러스 bi였는데 a가 0일 때 bi만 있을 때 이 녀석이 순허수였던 거지? 그러면 저런 bi인 녀석 째끼고 실수만 있는 것도 째끼고 딱 요렇게 있는 녀석만 찾아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 이해되시죠? 자, 1번, 2번은 그냥 실수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허수가 아니니까 땡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3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부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얘는 순허수라서 안 되는 거야.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 그리고 이거 보고 실수부 1, 허수부 마이너스 i 이러면 안 돼. 허수부분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런 거 잘 짚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50번, 151번 다 풀어봅시다. 그냥 이렇거든? 근데 좀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가볍긴 한데. 자, 얘들아, 쌤이 150번 한번 풀어주고 넘어갈게. 잘 들어봐, 얘들아. 일단 1번. i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죠. 그러니까 옳은 거라서 넘어가시면 되고 7은 허수 부분이 0이죠. 그쵸? 0 i니까 그래서 땡. 그러니까 마이너스 4 i는 순허수가 당연히 맞죠. 그렇죠? 실수 부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 1 플러스 i는 실수부도 있고 허수부도 존재하니까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맞아요. 그래서 남는 게 5번밖에 없어. 그치 얘들아? 근데 우리가 보면 b에다가 3 갖다 넣었을 때 a만 남지. 근데 a가 실수인지 허수인지 정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문제 풀 때는 a랑 b의 전제 조건을 잘 봐야 되거든. 근데 a가 그냥 냅다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a가 그냥 필 받아가지고 c 플러스 d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1번은 이 i제곱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이거 i제곱은 마이너스 1인 실수입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가
실수랑 허수를 다 합친 게 복소수였죠? 그래서 그 복소수도 자연스럽게 수치계에서 사용된 계산들이 이용이 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활용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계산만 해주면 돼.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얘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해. 곱셈이랑 나눗셈을 할 때가 너네가 여태껏 계산했던 수들이랑은 좀 느낌이 다를 거야. 왜 그러냐면 일단 i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뒤쪽에 무조건 i제곱 관련된 게 나와. 우리 지금 이런 거 잘하려고 여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다 배우고 온 거야. a 플러스 bi 곱하기 c 플러스 di는 우리가 잘 봐. 전개해 볼게. ac 하나 나왔지. 그 다음에 adi, 그 다음에 bci, 그 다음에 bd의 i제곱 이렇게 보통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우리가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bdi 제곱이 마이너스 bd로 이렇게 실수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둘둘 곱했을 때 ADI랑 BCI는 허수부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AD 플러스 BCI. 근데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머릿속으로 전개를 했어. 그런 다음에 뒤에 i제곱이 나오는 쪽은 마이너스 1 곱해준 다음에 i제곱 떼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산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그 개념 원리 익히기 이쪽에서 계산을 열심히 하세요. 몇 번 하다 보면 당연히 감이 잡힐 거야.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 얘도 우리 무리수의 나눗셈 배웠을 때 그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유리화라고 배웠죠. 그죠? 쌤이 이거를 그냥 실수화라고 부르려고. 여기도 부르긴 해. 근데 옛날에는 실수화란 용어 자체가 없었어. 이것도 새로 생겼더라고. 무튼 이렇게 그 무리수에서 유리화라고 배웠던 것처럼 허수는 실수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분모를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니까 분모에 i가 있으면 문제를 풀 때 더럽잖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답으로 인정을 안 해줘. 우리 왜 중3 내신 대비할 때 그 분모에 무리수 있으면 막 안 된다고 막 그러지 않았니? 학교에서 그거 정답으로 인정 안 해주고. 그리고 모든 해설지에 보면 분모의 루트가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을 거야. 왜냐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유리화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적어야 됐거든. 허수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소수 파트에서도 무조건 실수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답을 적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막 정리하면 막 이렇게 나와. 이거 알파벳 외우는 거 아니야. 당연히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무리수 때 유리화처럼 실수화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쌤이 나머지 파트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들아 여기 숙제 없어. 복소수는 그냥 내가 개념만 미리 좀 땡겨서 나가는 거고 인수분해 문제랑 쌤비가 나갈 예정입니다. 자, 잘 한번 보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문제에 켤레 표현까지 나왔네. 우리가 저 위에다가 바 씌우게 되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조심해야 돼. 잠깐만. 이 녀석을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잘 봐. 여기에서 쌤이 좀 안 나오네. 여기 나오나? 잠깐만. 그래. 지금 이게 얼핏 보면 얘들아 잘 봐. 잘 봐야 돼. 진짜 중요해. 이게 요렇게 있는 거야. 이게 이 느낌이 아니야.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내서 내가 찾아본 건데
마이너스 3 플러스 2i에다가 이렇게 바를 씌운 게 아니야. 그냥 3 플러스 2i라는 숫자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켤레 처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얘는 이 녀석 자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돼. 이게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냅다 1번부터 좀 저런 식으로 내버리니까 조금 서운한데 여기서 봐봐. 계산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애들이 사실 너무 틀리기 좋아가지고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거야. 음. 이것만 유념한 다음에 계산만 잘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8i 이렇게 전개하면 되거든, 똑같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 플러스 2i의 켤레니까 3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전개를 하게 되면 6 마이너스 3은 3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i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자. 자, 1 플러스 i의 완전 제곱이야. 이거 우리 1 플러스 x 같은 걸로 생각을 한 다음에 한번 완전 제곱식 풀어볼래? 뭐 나오니 이거? 그러면? EI. 맞아요.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그 가운데 곱한 거의 2배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요 뒤에 것도 그냥 바로 마이너스 2i로 쓰고 싶죠? 왜냐면 1이랑 i 제곱이 서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주시면 0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사라지니까 이 녀석만 살아남는 느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번 보자 얘들아.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어때? 분모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통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 통분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각각의 켤레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 실수화 시키는 걸로. 근데 아마 뭔가 실수화 시켜서 계산했을 것 같으니까 쌤도 실수화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플러스 i분의 1은 분모 분자의 1 마이너스 i를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실수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i가 분모에 있으니까 2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에 지금 켤레를 각각 곱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켤레를 각각 곱한 겁니다. 분모 분자에. 어차피 약분하면 똑같아지니까 이 원리는 뭐 다들 아실 테고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자,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는 합차 공식을 적용을 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입니다.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2분의로 바뀌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볼래?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랑 곱하면 4 마이너스 i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분모가 5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한번 전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천천히 전개해봐 얘들아. 우리 사칙연산 연습하는 거야. 곱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플러스 2i 나오니까 플러스 i로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i 제곱은 1인 거 혹시 보이니?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상수는 2 플러스 1이 돼서 3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산했을 때 i만 남았으니까 3 플러스 i로 요 두 수의 곱이 간단하게 변형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통분을 한 번 더 때려줘야 돼. 귀찮죠? 통분하면 10분의 5 마이너스 5i랑 6 플러스 2i 10분의 11이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3i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수분은 10분의 11 허수분은 마이너스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도 앞에 거 전개해가지고 식 정리할 수 있지? 천천히 해볼까? 10, 그치? 그 다음에 봐봐. 쌤이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뒤에 i랑 i 곱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거를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네가 이거 전개를 많이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앞에 두 개고 두 개니까 총 4개의 항이 나올 거야. 근데 4개의 항을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실수끼리 먼저 계산하기 편하게 이 앞에 거 2개 곱한 거랑 뒤에 거 2개 곱한 거를 먼저 계산해. 그럼 5 곱하기 2랑 그 다음에 12i 제곱이 나올 텐데 그럼 10-12니까 실수 부분을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써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i랑 마이너스 30i랑 더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4i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적어줄 수 있는 거야. 이제 앞으로 얘를. 그러니까 이런 훈련도 해야 돼. 봐봐. 효율성 따져봐. 이렇게 2개 곱했는데 실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허수, 실수 이렇게잖아. 그러면 좀 비효율적이지. 실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암산이 빠르게 가능해지니까 이런 복소수를 계산할 때는 너네가 이제 빠르게 전개하고 암산을 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좀 미리 이런 식으로 훈련을 좀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실수부끼리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허수끼리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습관이 잡히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바로 이거인 게 보일 거야. 언제? 너네 내신 기간 때. 그럼 너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만 계산하면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혈내근을 구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자, 분모는 합차제곱 꼴이니까 1-9i의 제곱이니까 1 플러스 9에서 10이 나오는 거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것도 전개할 때 쌤이 방금 가르쳐준 방식대로 전개를 해보면 실수 부분이 2-1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4i랑 마이너스 6i에서 마이너스 10i가 나와요. 와우. 약분돼서 이렇게만 남네? 근데 이거에다가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었단 말이야? 요 녀석 조심해라. 그러니까 여기가 1 더하기 i로 바뀌게 되면서 토탈 실수분은 마이너스 1이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3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돼. 쌤이 방금 사칙 연산할 때 당연히 차근차근 곱해서 해도 돼. 처음부터 뭐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구조가 보인다면 방금 쌤이 계산했던 것처럼 실수부 따로 허수부 따로 계산하는 습관을 좀 미리미리 들여놓으면 계산할 때 편할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 열심히 해 얘들아. 그 복소수 파트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숙제는 여기 인수분해 끝까지 싹 다 해오시고 개념 원리는 인수분해 끝까지 해오시고 그 다음에 쌤 B 쌤 B는요 저번에 여기 60번 가까이 했을 거야 그쵸? 97번까지 해봅시다. 쌤B 97까지.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도 질문이 많을 거야. 인수분해 파트를 개념 원리를 자 우선순위를 정해줄게 얘들아. 숙제가 개념 원리 인수분해랑 쌤B도 인수분해까지잖아. 개념 원리 인수분해를 잘 공부를 해. 막 개념 원리 숙제 먼저 하고 해설지 보면서 개념 원리 복습 싹 다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개념 원리에서 최대한 많이 털어낸 다음에 쌤B를 푸는 거야. 그러면 이제 개념 원리에서 틀렸던 문제를 최대한 쌤B에서는 맞추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커버가 들어가야 돼. 알겠지? 숙제 많으니까 밀리지 마시고. 다들 방학했으니까 숙제 잘 해올 거라고 믿습니다.